그래서 이거 미국은 국경을 열고 닫는 거를 경제가 호황이면 암묵적으로 멕시코와의 국경을 열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을 받습니다. 그럼 이들이 부족한 일손을 보충해주게 되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암묵적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 관세 전쟁으로 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 심리가 줄어들 거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소비 심리가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줄어들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무역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특별한 경제여행, 세계 경제여행.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로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함께할 이재학입니다. 이중적이에요. 멕시코인들 미국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반미 간 적 있어요. 하지만 미국 제품 좋아해요.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에요. 겉으로는 싫어하면서 좋아하거나 속으로는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이게 해서 미국은 사실은 멕시코와 숙명의 관계인데 서로 이와 잇몸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사실 멕시코가 필요한 게 정치인들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온 불법인 맞아라. 멕시코와 미국 국경 막아라 하지만 사실은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 옆에 있다는 게 미국인들의 하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출산율은 꾸준하게 2.3에서 2.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은 출산율이 낮아요. 미국의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거는 히스패닉들은 카톨릭 신자고 카톨릭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히스패닉들이 없었다면 그렇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 두 번째, 흑인들의 출산율이 높다고 하지만은 흑인들의 평균 수명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스패닉이 중요한 게 미국은 전통적으로요. 경제가 호황이면 일손이 부족해집니다. 임금이 오르게 되면 암묵적으로 멕시코와의 국경을 열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을 받습니다. 그럼 이들이 부족한 일손을 보충해주게 되고 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이루어지고요. 경제가 불황일 때는 암묵적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은 국경을 열고 닫는 거를 사실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법이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한국에 멕시코 같은 나라가 옆에 있었으면 우리나라 일손 부족, 출산율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이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일손이 부족한데 동남아에서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동남아도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이민자의 수는 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 적은 이민자 갖고 한국과 대만과 일본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가는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항상 미국에 끊임없이 일자리를 공급해주고 있고요. 또한 인적 자원이 유입되고 있죠. 사실 국가가 발전하려면 가장 크게 보는 게 인적 자원이 유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대표적으로 인적 자원이 유출되는 국가고요. 미국은 인적 자원이 유입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인적 자원이 유출되는 게 가장 크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게 미국이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미국의 인재들이 트럼프에 반대해서 유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 무기열이 시작됐다고 보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의 인적 자원이 끊임없이 미국으로 흡수되고 있고요. 이게 미국에 사실은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이지만 미국 경제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인들, 히스패닉들은요,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축을 안 해요. 일단 쓰고 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경제에서 히스패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1930년에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고유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체 세계의 그 무역량이 60%가량 감소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1차 산업 생산품의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미국이 현재 이 시점에선 보호 관세를 물지는 않았지만 추후 유럽과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물어서 1930년대 상황처럼 전체 세계의 무역량이 줄어들다면 1차 산업 생산에 의존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테킬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아서 멕시코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이게 테킬라 효과처럼 남미 다른 국가들까지 퍼져나가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트럼프가 일단은 그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고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USMCA의 큰 틀은 유지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 관세 전쟁으로 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 심리가 줄어들 거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소비 심리가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줄어들고 생산량이 감소하고 무역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트럼프는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협상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국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멕시코한테 높은 관세를 먹인다고 했지만 결국 먹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트럼프 제2기 트럼프 집권할 때 트럼프 나프타 절대 없애지 못한다. 그때도 나프타 없앤다고 했거든요. 결국 USMC를 개정했고 제가 얼마 전에도 학생들과 다른 유튜브 촬영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 USMC 없애지 못한다.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없애지 못할 거다. 일단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국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법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멕시코와 브라질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브라질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브라질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들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브라질의 생산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인구가 2억이고 메리코스루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포함한 인구가 3억입니다. 파라과이 포함해서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브라질의 생산 법인을 둔다는 것은 브라질에 생산된 제품을 브라질 내에서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틀립니다. 멕시코는 인구가 1억 명 정도에 불과하고요. 물론 그것도 큰 인구라면 할 수 있지만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멕시코 자국에서 소비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글로벌 기업들이 80%에서 90% 이상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만약에 멕시코에 투자를 하고 싶은 한국 기업들이 있으면 과연 미국의 상호 관세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멕시코 내에서 판매할 생각을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일환으로 멕시코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생산법인에 대한 투자를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늘릴까 아니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까. 결국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미국에 판매하기 위한 생산 설비를 멕시코에 늘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어떤 기업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관세는 피했으니까 현상 유지는 당분간 되겠죠.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